시간 이제 문제 됐어요. 쉬는 시간 문제 됐어. 20분인데 5시간 20분일걸? 근데 이제는 문제 돼. 나는 원래 항상 이제 문제 돼. 쉬는 시간 나 매우 고 아직 2명 안 왔어. 안 오거나 말거나. 챙겨줘야죠. 들어. 여기 봐. 오 마이 갓. 자, 65번 문제도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OC0 더하기 OC1 더하기 OC 더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OC5까지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항계수의 다섯 번째 항을 다섯 번째 줄, 그 파스칼 삼각형의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이항계수를 모조리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지만 얘는 뭐가 된다고? 위에 5승 32가 된다. 네, 그쵸? 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OC형부터 OC5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1 더하기 x의 5제곱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고? 1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잖아. 1 더하기 1의 5제곱이니까 그게 2의 5제곱이 되는 거야. 됐죠?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된다. 다른 거고. 다음 66번. 이걸 이제 살짝 꽈는 거죠. 시그마랑 합쳐서. 그래서 fn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시그마 k = 1부터 n까지 여기는 2n 플러스 1c 2k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일 때 fn이 1023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얘는 k에다 내가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잖아. 그럼 뭐가 될 거냐면 2n 플러스 1c2 플러스 2n 플러스 1c4 플러스 2n 플러스 1c6 2n 플러스 1c6 플러스 쭉 해서 2n 플러스 1c 2n까지 더하는 거야. 되니?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2에 2n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잘 봐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개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1 더하기 x의 2n 더하기 1승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되니?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2n 플러스 1c 0 더하기 2n 플러스 1c 1 곱하기 x 플러스 2n 플러스 1c 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c 3 곱하기 x의 세제곱 플러스 축에서 맨 끝에 건 뭐가 될 거냐면 2n 플러스 1c 2n 플러스 1 곱하기 x의 2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여태까지 계속했던 그냥 그 평범한 이항 정리잖아요. 근데 이 이항 정리식에다가 내가 x 이꼴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2에 2n 플러스 1제곱이 1 더하기 1은 2니까 2에 2n 플러스 1제곱이 2n 플러스 1c0 더하기 2n 플러스 1c1 더하기 어차피 x에다 1을 대입했으니까 x는 죄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항 계수만 남아서 c2 더하기 2n 플러스 1c3 더하기 쭉 해서 끝에 어디까지? 2n 플러스 1c, 2n 플러스 1까지 다 더한 게 2에 2n 플러스 1승이 된다?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x에다 뭐를 대입할 거냐면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0에 2n 플러스 1제곱도 0이 될 거고 그래서 0은 2n 플러스 1 c0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 c1 여기는 제곱하면 다시 플러스가 될 거니까 플러스 2n 플러스 1 c2 여기는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 c3 오씨 위에도 1이 하나 빠졌다. 그 다음에 플러스 쭉 해서 2n 플러스 1은 짝수의 홀수예요? 골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 쓰면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끝에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1c 2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만 남았니? 내가 구하는 게 짝수 번째만 남았죠?
됐니? 그럼 짝수 번째만 남았으니까 짝수 번째만 남기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된다고 얘기거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얘랑 더하면 2n 플러스 1제곱인데 그럼 이 두 배의 2n 플러스 1c 아니 2n 플러스 1c 0 더하기 2n 플러스 1c 2 더하기 2n 플러스 1c 4 플러스에서 맨 마지막 짝수인 거는 2n 플러스 1c 2n까지 이렇게 남지 않겠니? 그럼 앞에 2가 있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2로 나눠주면 2n 플러스 1c 0부터 2n 플러스 1c 2n까지 짝수 번째 것들만 모조리 더한 것이 뭐가 된다는 뜻이야? 2의 2n승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얘가 없네. 그래서 얘를 빼주는 거야. 근데 2n 플러스 1c 0이 얼마니까? 1이니까 얘를 빼주면 얘가 2의 2n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이해했죠? 맞죠? 어렵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fn이 이놈이니까 이때 fn이 그러면 얘 요놈이 1023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라는 거고 그래서 1이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2의 2n 제곱이 1024인데 1024는 2의 10제곱이니까 얘랑 똑같아지려면 n값은 뭐가 되면 돼요? 5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이쪽 지울게요. 다음 67번은 25 이하의 자연수 A 집합은 25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그럼 A 집합은 1, 2, 3, 4, 5 점점점 어디까지? 25까지 25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 A에 대하여 이거의 부분 집합 중 원소 1과 2를 모두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1과 2는 포함해야 되니까 1과 2는 이미 뽑아놔. 근데 원소의 개수가 홀수기가 되어야 될 때 그럼 1과 2를 제외하고 나는 몇 개 원소를 그러니까 짝수계의 원소를 더 뽑아야겠어요? 홀수계의 원소를 더 뽑아야겠어요? 홀수계의 원소를 더 뽑아야겠지. 근데 1, 2는 이미 뽑혔으니까 뽑을 수 있는 원소는 몇 개로 바뀌는 거야? 23개로 바뀌는 거겠지. 25개 중에 1, 2를 이미 뽑으면 나머지 23개의 원소 중에서 한 개를 홀수계를 뽑아야 되니까 한 개를 뽑거나 또는 나머지 23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뽑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23개의 원소 중에서 23개를 뽑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아까는 짝수 번째지만 이번에는 홀수 번째를 다 더하라는 거잖아.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 2의 22제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하나가 줄어드는 거야. 23에서 하나가 줄어드는 거야. 아까 여기 양변 2로 나누면서 하나 줄어들었잖아. 맞아요? 근데 얘는 왜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23C 1부터니까 아까는 23C 0이 그러니까 2NC 2N 플러스 1C 0이 없어서 하나를 빼줬지만 얘는 빠지는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1을 빼줄 이유가 없죠. 네. 맞아요? 그럼 짝수일 때만 빼. 아니 아까는 짝수일 때만 짝수일 때인데 얘가 없으니까 빼준 거고요. 얘가 없으니까. 근데 0을 근데 짝수로 쳐요? 0은 짝수 개수 셀 때는 0을 홀수랑 짝수랑 구분할 때는 0을 짝수로 친다고 했죠. 네. 짝수 홀수 구분할 때는 0은 짝수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겠고. 그럼 68번은 똑같은 문제죠? 자, 68번도 일단 요 밑에 걸 좀 지우고 68번도 fn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여기는 2KC 1부터 어디까지 더하래요? 2KC 2K-1까지 더하래. 그럼 아까 뭐 요 앞에 문제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2KC1부터 2KC 2K-1까지 더한 게 2의 2K-1승이 된다는 거 아니니? 됐어?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요놈은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2의 2K-1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요 괄호가 2의 2K-1승 시그마까지 계산하는 게 2의 2K-1승이 아니라 여기 2KC 1부터 2KC 2K-1까지 더한 게 2의 2K-1승이다. 근데 위에 거는 23, 7, 24 이렇게 앞뒤가 맞았잖아요. 아니 얘는 짝수 번째 때 2K가 짝수 번째이니까 2K-1이 홀수인 것 중에 마지막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2KC 0부터 2KC 2K까지 홀수 번째 것만 이 뒤에가 R이 홀수인 것만 최대한 더한 거지? 맞아요? 그러면 그게 2의 2K-1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얘는 2의 2K-1승이 되는 거니까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얘를 더하면 얘가 뭐가 될 거냐? 이거 등비수의 합인 거잖아요. 초항이 얼마예요? 2의 1승 2의 1승 2가 초항 공비는 2 4 4 아니 1씩 집어넣으면 2가 2개씩 늘어나니까 공비는 4가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공비가 4이고 그러니까 초항이 2이고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이잖아요? 되니?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공비 4 빼기 1분의 초항 2 곱하기 공비 4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공비의 항의 개수 승이야. 여기가 2n이면 여기도 2n으로 바뀌는 거고 항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걸 거고 따라서 fn이 이놈이라고 했으니까 f5의 값을 계산하면 누구 계산만 하면 되죠. 그래서 f5는 4 빼기 1 3분의 2 곱하기 4의 5승 빼기 1 그럼 4의 5승이 1024 빼기라면 1023 그거 3으로 나눠주면 이놈이 2 곱하기 3, 3은 9 4, 3, 12, 1, 3은 3 682 얘가 답이에요. 답은 682 자, 다음 69번도 이것도 쉬운 얘기인데 시그마 K가 0이 아니야 얘들아 1부터 N까지 NCK를 더했대요. 됐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해야 2의 N제곱이 되는 건데 얘는 NC0부터 더한 게 아니라 NC1부터 NCN까지 더했어. 됐니?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2의 N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얘도 뭐가 없어서? NC0이 없어서 NC0을 빼준 거야. 자, 다시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한 게 2의 N제곱이야. 근데 얘는 1부터 N까지 NC1부터 NCN까지 다 더했대. 그럼 NC0부터 NCN까지 합해서 NC0 1 하나만 빠진 거지? 그럼 얘는 2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얘가 뭐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이놈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내가 얘를 fn이라고 하면 f1은 얼마가 되고 2의 1제곱 빼기 1이니까 1이 될 거고 f2는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3이 될 거고 f3은 8 빼기 1이니까 7이 될 거고 f4는 16 빼기 1이니까 15가 될 거고 f5는 2의 5제곱 32 빼기 1이니까 31이 될 거고 F6은 64 빼기 1이니까 63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따라서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건 n이 뭐일 때요? 짝수일 때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규칙을 알 수 있겠지. 됐니? n이 짝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fn이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부터 50까지 짝수는 몇 개? 25개. 그 답은 25.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논외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수원에서 배웠던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볼 겸 이 n제곱 빼기 1이 3의 배수가 되는 게 n이 짝수일 때 저놈이 3의 배수가 된다는 거 증명해 볼 수 있겠어요? 다시 이 n제곱 빼기 1이 fn인데 이 fn이 3의 배수가 되는 게 지금 n이 짝수일 때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해 볼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거 증명할 때 어떤 증명 방법 써야 돼요? 혹시 기억나요? 이거 수학적 기능법 쓰는 거예요. n이 짝수일 때만 제가 3의 배수가 되는 게 성립한다. 됐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학적 기능법 쓰면 증명할 수 있어요. 처음에 2n 빼기 1 나오는데 3의 배수가 획수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직접 계산을 해본 거죠. n에다 1부터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n이 짝수일 때 다 3의 배수네요. 근데 처음에 저거는 2n 빼기 1이라면 왜 이 n제곱 빼기 1. 네, 그거 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아니 나는 이 값이 언제 3의 배수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값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nck를 더한 게 2n제곱 빼기 1이니까 n에다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으면서 그 값이 얼마인지를 관찰한 거야. 자 다음 유형 06번 이항 정리와 빈칸 채우기. 이거 버리세요. 70번 71번 72 73 네 문제는 버리세요. 됐어? 왜 버려요? 왜 버리냐고?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아 예.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봐봐라. 야 C 70번 몇 년도 거예요? 옛날까? 2018년. 71번은 심지어 몇 년도? 2005년. 72번도 2017년. 73번도 2010년. 최근 10년 안에 이런 문제 나온 적 없어요. 됐어? 수능에 나온 적 없어요. 한 10년 동안 안 나왔어. 앞으로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거야. 됐어? 버려도 돼.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틀리면 돼. 니들만 틀리는 거 아니야. 다 같이 틀리는 거야. 됐죠? 학교 시험에도 일단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할 때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이제 눈치 게임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지 안 풀어주는지 한번 쓱 봐야 돼. 됐어?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풀어줬다 하면 시험 대비 할 때 요런 거 다시 다루게 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지금 어차피 설명해봤자 너무 어렵기도 하고 별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라서 일단 넘어갈 거예요. 됐어? 자 다음 여러 가지 확률로 넘어갑시다. 이번 주 목표가 D 아니에요? C 아니에요? 근데 거기 D 봐라. 몇 번까지 있는지 한번 보세요. D. 지금부터 해도 다음 주에 끝날지 말지 확신이 없어요. 됐죠? 왜 이번 주 C 이번 주 할당량 채웠으니까 놀아? 네. 헛소리 하지 마시고. 일주일 반도 안 돼서 끝나. 자 봅시다. 일단 몇 가지 용어를 먼저 하고 갈 건데 첫 번째 용어는 뭐냐면 시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시행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자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실험이나 관찰 이런 걸 우리 시행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시행이 아니고 수학, 특히 확률에서 말하는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확률에서 말하는 시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같은 조건에서 무한 반복이 가능해야 돼요. 다시 같은 조건에서 무한이 그 어떤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것만 수학에서 말하는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지는 일. 됐니? 이건 확률에서 의미 있는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왜? 우리 주사위를 던지는 건 물론 완벽하게 똑같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뭐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주사위는 무한히 많이 던져볼 수 있지 않아요?
주사위가 부서지지 않는 한 주사위는 계속 던져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무한히 반복이 가능한 것만 우리 수학에서 확률에서 말하는 시행이 될 수 있고 자 다음 두 번째 얘가 확률에서 의미 있는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가 그 시행의 결과가 우리 우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어야 돼요. 말이 좀 어려운데 우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시행을 할 때 내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자 봐라 내가 이번에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거야? 헛소리죠.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1의 눈이 나올 거야 라고 하고 던졌는데 진짜 1의 눈이 나왔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잘 찍었든지 사기든지. 됐어? 그러면 잘 찍은 것도 마찬가지고 사기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확률이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 경우에는? 없죠. 그렇잖아. 이게 의도된 거라고. 의도된 대로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즉 내가 시행을 했을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야 돼. 그걸 우리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결과가 우연히 나와야 되는 거라. 우연히 나오는 거니까 나는 예측할 수 없잖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우리 시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두 번째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표본 공간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 자, 이게 영어로 돼 있는 말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표본 공간이라는 어마무시한 용어가 튀어나온 건데 이게 영어는 뭐냐면 그대로 샘플 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샘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하나의 예를 샘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즉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1의 눈이 나올 수 있잖아? 그것도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고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거를 샘플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럼 샘플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샘플들을 모두 모아놓은 공간, 영역 이거를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혀있는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결과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얘가 끝 아니에요? 됐니? 그 결과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그래서 시행의 결과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우리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두 개야. 첫 번째 포인트는 뭐야? 나올 수 있는, 나오는 게 가능한 모든 결과가 원소로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이게 집합이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나올 수 있는, 시행의 결과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 얘를 뭐라고 부른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 됐죠? 거기 지금 설명이 친절하게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됐니? 선생님 앞으로 시행, 표본 공간 이런 말들을 계속 쓸 거거든. 확률 문제를 풀면서 이런 용어들을 계속 쓸 거야. 됐어? 그럼 이런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용어 몰라도 대충 풀릴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중에서 이런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용어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다음은 뭐냐면 사건이야. 영어로 이벤트. 자, 이 확률에서 말하는 수학 확률에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해요. 됐어? 얘 오해하면 안 된다. 사건이라는 말을 갖고 뭔가 자꾸 다른 의미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건은 뭐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즉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되니? 그럼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6가지. 그 틀렸다고. 36. 아니죠. 64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왜? 표본공간의 원소 개수가 몇 개야? 6개잖아. 1, 2, 3, 4, 5, 6 6개라고 했잖아.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6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2의 6승계가 2의 6승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2의 n승계가 있다라고 배우지 않았어? 다시 표본 공간을 보통 S, 이거 이제 샘플 스페이스의 앞글자를 따서 표본 공간을 S라고 하는데 S의 원소들이 X1, X2, X3 여기 XN까지 이렇게 있어요. N개의 원소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N개래.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이게 N승계가 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우리 수학 하에서? 집합 배울 때? 수학하면은 다 까먹어. 맞아요? 그래서 왜 그게 2의 N승계가 되냐면 우리 이항계수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 경우 또는 N개 중에서 1개 또는 N개 중에서 2개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건 N개 중에서 N개를 뽑으면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지 않아? 맞아? 그럼 SC형부터 SCN까지 다 더한 게 뭐라고 그랬어? 2의 N승계라고 했잖아요? 이게 2의 N승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따라서 우리 이 집합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N승계가 되는 거야. 그 사건은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혀있는 6개, 그러니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총 2의 6승계, 64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지금 서윤이가 6개라고 대답한 건 뭐냐면 그건 사건이 아니에요. 그걸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럼 뭐냐면 지금 서윤이가 6개라고 대답한 거 내가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3 또는 4, 5, 6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사건이 6가지라고 부른 거 아니니? 근데 그거는 그 이름을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서윤이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 사건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원사건이라고 부르죠. 근원사건. 됐어? 그래서 근원사건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1인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사건은 집합이라고 했잖아. 됐니? 근데 그 집합들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을 우리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근원사건이라는 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한 가지 결과 걔를 근원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주사위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원사건은 6가지밖에 안 되겠죠? 저 어떻게 64가지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잖아? 그러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1 또는 2 또는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64가지가 있을 수 있다니까? 네. 안 써도 되지? 네. 이해했지 이러면? 네. 그러니까 얘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가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근원 사건은 1 나올 때 그치? 1.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니까 1 하나, 2 하나, 3 하나, 4 하나, 5 하나, 6 하나. 그럼 얘는 6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네. 오케이. 자, 다음 사건들 중에 그런 사건 말고 또 알아야 되는 사건이 2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는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건. 자, 공사건은 뭐냐면 확률이 0이 되는 사건이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되니? 이거를 공사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아까 1부터 6까지 6개의 눈이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없지 않아요? 우리 그거를 공사건이라고 불러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공사건. 되니? 그러면 이 공사건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공집합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지. 공집합. 왜?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잖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는 공집합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지. 되니? 그 공집합을 공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씨, 오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전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표본 공간 자체를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 전체 사건이라는 말로 생각하면 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되니? 공사건은 공갈 사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거짓말, 공갈. 됐니? 전 사건은 전체 사건. 됐어요? 그래서 표본 공간 자체를 전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표본 공간 자체를 전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왜? 우리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 있을 거 아니야. 걔를 전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전 사건, 공집합을 공사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쌤 그럼 표본 공간이랑 똑같아. 똑같아요. 전 사건은 표본 공간과 똑같아요. 됐어? 자, 다음 또 사건과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합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합사건은 뭐냐면 A 사건과 B 사건의 합집합을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합집합을 합사건. 그러면 교집합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교집합은 교사건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고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A 교집합 B는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번엔 또 뭐가 있어요? 연산 중에, 집합의 연산 중에 여집합 있죠? 여집합. A의 여집합.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사건. A라는 사건이 있을 때 A의 여집합을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연산 중에 이제 뭐가 남았어? 집합의 연산 중에 남은 거 차집합 있죠? 됐니? 근데 차집합은 우리 차사건이라는 게 없어요. 됐어? 그래서 A 차집합 B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이에요. 그러면 A 차집합 B가 되는 거야. 됐어? 이거 따로 용어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 용어는 여기까지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 배반 사건이에요. 자,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두 사건이 있는데 A 교집합 B가 공사건인 거야.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A 사건이 일어나면 B 사건은 못 일어나는 거고 B 사건이 일어나면 A 사건은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는데 A 사건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고 B 사건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짝수가 나오면 홀수가 못 나오고 홀수가 나오면 짝수가 못 나오는 거 아니? 그때 A와 B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야. 독립과 종속은 어려운 얘기라서 그거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운 이후에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일단 기본적인 용어는 여기까지예요. 기본적인 용어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여기에 이런 용어들이 거기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은 설명이 돼 있지만 뭐 시행이 뭐고 표본공간이 뭐고 사건이 뭐고에 대한 설명은 없잖아.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쭉 해준 거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정의해 볼 거냐면 확률이라는 걸 정의를 해볼 거예요. 됐니? 확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우리 이걸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표본 공간이 어떤 집합이고 우리 이 사건이 어떤 집합이냐에 따라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됐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첫 번째 우리 뭐가 있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인 경우가 있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인 경우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얘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됐니?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 칠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하나의 점을 선택하는 시행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칠판 위에는 몇 개의 점이 있겠어요?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 거지. 무한히 많은 점이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중에서 한 개의 점을 선택하는 시행은 표본 공간이 점이 무한개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도 무한개가 되는 거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로 나눌 거고
그 중에서 우리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는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건데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그런 사건의 확률이 동일한 경우와 두 번째 그런 사건의 확률이 모두 같지는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들이 안 적혀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기 이게 안 적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 아마 자이스토리도 문제 풀이 중에 해설지가 틀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됐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문제들을 만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잘 들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의 모양이 정육면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됐니? 그럼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에 1부터 6까지 눈이 적혀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가능성, 2의 눈이 나올 가능성,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지면? 그렇잖아. 내가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의 눈이 나올 가능성과 2의 눈이 나올 가능성은 서로 다르지 않을 거 아니야. 괜히? 즉 모든 그런 사건의 확률이 동일하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반면에 그런 사건의 확률이 모두 같지는 않은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 주사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예를 들어 주사위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 됐니? 그럼 이런 모양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위에 1의 눈이 적혀있고 밑에 6의 눈이 적혀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런 모양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가능성과 6의 눈이 나올 가능성은 서로 같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그러한 사건의 확률이 모두 같지는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왜 어려워요? 아니 생각해봐요. 너가 이런 모양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1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어요? 6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어요? 1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주사위는 위에 이렇게 했을 때 위에 나오는 숫자를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미치겠어. 6의 눈이 나오려면 요 면으로 딱 서야 된다고. 그럼 어렵지 않을까? 네. 됐니? 휙 던지면 이 눈으로 톡 이렇게 되면 다시 잘 안 뒤집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6의 눈이 나올 가능성보다 1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즉 얘는 1의 눈이 그러니까 최소한 1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고 6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이 나올 가능성이 같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모든 그런 사건의 확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내가 1부터 6까지의 주사위, 그러니까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모든 그런 사건 6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그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사건의 확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우리 A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럼 주사위는 눈이 모두 몇 개인데? 6개인데 그 중에서 짝수의 눈은 몇 개야? 2, 4, 6, 3개지? 그럼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1의 눈이 나올 확률 2, 3, 4, 5,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다 같아야지만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갖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갖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고 우리 이런 확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단순 원소의 개수를 갖고 우리 계산하는 이런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어? 그래서 여기 책에 한번 읽어볼까요? 책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자, 수학적 확률. 여기 중간에 중간에서 조금 윗부분에 여기 수학적 확률이라고 써진 데 있잖아. 내가 여기 읽어볼게요.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본 공간 S의 근원 사건에 대하여
각각의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 얘기가 이 얘기야.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 되니? 다시. 모든 근원 사건에 대하여 각각의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NS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NA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PA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 비율로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런데 주사위가 6단으로 생겼어. 그럼 이때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니? 되니? 그럼 이때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던져봐야 하는 거야. 실제 던져봐야 알 수 있는 거야. 되니? 그런데 이거 한두 번 던진다고 확률을 알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근원 사건을, 그러니까 근원 사건의 확률이 모두 같지는 않은 경우에 어떤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번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리미트가 들어가 어쩔 수 없어. 시행의 수 n을 무한히 가져가는 거야. 이 n이 뭐냐면 시행 횟수야. 여기서 n은 시행 횟수야. n은 시행 횟수. 그리고 r이 그 n번의 시행 중에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라고 하면 PA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 우리 이거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되니? 근데 실제 시행 횟수를 무한히 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적절히 던져본 이후에 한 얘를 1000번쯤 던져봤더니 1의 눈이 10번쯤 나왔어. 되니? 그럼 나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1000번 중에 10번이니까 10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1000번은 충분히 많이 던져본 거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시행의 수 n이 무한히 커질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났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n분의 R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단 시행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확률은 좀 더 정확해지는 거겠지. 시행의 수가 적으면 나는 이 확률을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주사를 던졌는데 한 방에 6이 빵 나온 거야. 그럼 6이 나올 가능성 100%? 이런 미친 거 아니에요? 되니? 그래서 충분히 많이 던져봤을 때 실제 그 눈이 나오는 횟수를,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세서 우리는 그 확률을 어림할 수 있을 거다.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지. 왜? 실제 시행의 수를 무한히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의 수 n이 충분히 클 때 저 n분의 r을 저 확률이라고 저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거지. 해봐서 통계적으로 몇 번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실제 해봐야 안다라는 의미로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 또는 경험적 확률은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책에는 오른쪽에 개념 보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났다고 하자. 이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도수 n분의 R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가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시행의 수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므로 시행의 수 n이 충분히 클 때의 상대도수를 통계적 확률로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되니? 이거는 실생활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보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을 확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되니? 그럼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죽을 확률과 미국에서 사람이 죽을 확률은 같다고 얘기하기 힘들겠지. 되니?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몇 년간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미국 사람들 중에서 몇 년간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사망률은 서로 사망하는 확률은 서로 다를 수 있지 않겠니?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뭐 나이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죽는 사람을 세봐야만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멀쩡한 놈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얘가 죽을 확률이 얼마냐 이걸 어떻게 알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경험적 확률 혹은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원래 이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실제 시험에서는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쫄지 않아도 되고. 자, 다음 얘가 제일 어려운 주제거든요. 얘가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 이번에는 뭐예요? 표본구간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야. 자, 그럼 수학적 확률로 얘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됐니? 그럼 통계적 확률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통계적 확률로 정의하려고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들 중에 여기 있는 이 칠판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요 점을 하나 딱 뽑을 건데 됐니? 요 점을 뽑을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면 나는 시의 개수를 1000번, 100번, 10,000번, 10만 번을 해봐요. 얘가 뽑히나 안 뽑히나. 알 수가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표본구간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일 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야. 됐니? 그래서 얘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일단은 버릴 거거든? 이거 계산하는 건 버릴 거고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주긴 할 건데 여러분들 일단 버릴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이제 눈치 게임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기하적 확률 문제를 풀어주는지 안 풀어주는지 눈치 게임을 한번 해보고 학교 선생님도 안 풀어준다 그럼 우리도 안 할 거고 왜냐면 수능은 안 나와. 수능은 출제 가능성 0%. 왜? 통계적 확률 안 나와. 통계적 확률 만약에 나오잖아? 그러면 아마 미적분보다 컷이 내려가는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 절대 안 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S의 크기로 하는 거야. 크기.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크기로. 그 다음에 A의 크기로 우리 확률을 결정하는 거를 우리 이거를 무슨 확률이라고 부르냐면 얘를 크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얘를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 기하적으로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무한계 원소들이 일어날 가능성 최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다 같다고 기대할 수 있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을 때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가 되면 나는 확률을 크기를 갖고 확률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됐어?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 나중에 문제는 선생님이 한 문제 정도 풀어줄 건데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확률을 정의하는 방식이 총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자 우리 수학적 확률로 정의할 수 있는 경우와 통계적 확률로 정의할 수 있는 경우와 기하적 확률로 정의할 수 있는 이 시행과 사건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됐니? 즉 나는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얘를 수학적으로도 구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도 구할 수 있고 기하적으로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됐니? 내가 확률을 알고 싶은 그 사건이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건지 이렇게 계산할 건지 이렇게 계산할 건지가 딱 정해지는 거야. 됐니?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한 그런 확률은 없어. 됐어? 우리 전제 조건이 다르잖아. 됐어?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률은 셋 중에 하나로 계산이 되는 거지 이걸로도 되고 이걸로도 되고 이걸로도 되는 그런 사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해볼게요. 이 확률의 정의와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이 확률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 내가 선생님이 한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두 개의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을 생각해 볼 거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가 아니야. 완벽하게 똑같아. 완벽하게라는 말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이에요. 됐어?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자, 이 확률과 이 확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혹시 또 다른 사람 같은 자, 같다? 다르다? 하나 둘 나머지는 뭐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설명을 얹어볼게요. 설명을 얹어볼게요. 자, 얘 근원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자, 이거 근원 사건의 원소의 개수 생각해봐요. 12 미쳤죠? 6개 어? 6개? 아니 그런 사건이 총 몇 개야? 36개일 거 아니야. 아, 네. 아니 그렇잖아. 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니까. A라는 주사위를 던지고 B라는 주사위를 던져요. 네. 그럼 A가 1의 눈이 나왔을 때 B가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오는 경우, A가 2가 나왔을 때 B가 1부터 6까지, 쭉 해서 A가 6이 나왔을 때 B도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모든 그런 사건의 개수가 36개 아니야? 네. 즉 표본공간의 원소 개수가 36개예요. 맞죠? 이때 표본공간의 원소 개수는 몇 개야? 36개야. 이때 두 눈의 수가 같은 사건이야? 그럼 두 눈의 수가 같은 사건을 A라고 하면 A의 원소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걸까요? 얘는 6개가 되지 않겠니? 둘 다 1, 둘 다 2, 둘 다 3, 둘 다 4, 둘 다 5, 둘 다 6? 맞아? 따라서 그런데 얘는 이 그런 사건들 36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없어?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A가 1의 눈이 나오고 B가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랑 A가 1의 눈이 나오고 B가 2의 눈이 나오는 이 가능성이 서로 같다고 기대하기 힘들어? 근데 서로 다른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인데 A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가능성이 똑같을 거고 B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그러니까 A가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거라서 또 헷갈리는 거구나. A가 2고 B가 4가 나올 확률, A가 1, B가 1일 확률과 A가 2, B가 4일 확률이 다르다고요? 같아요. 똑같겠지 당연히. 그럼 나는 이 36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서로 같다고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당연히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 두 눈의 수가 같은 확률은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될 거고, 됐니? 그럼 나는 이 가능성이 36개 중에 6개니까 6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겠지. 됐니? 근데 이놈을 봅시다. 얘는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야. 그럼 얘는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일까요? 6개. 네. 다시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를 물어봤어. 그런 사건의 원소 개수를 물어봤어. 12개. 네. 36개? 네. 네. 얘는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21개예요. 네? 왜 21개가 되는 거냐면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라며. 네. 됐니? 그럼 그 두 개의 주사위를 A와 B라고 하면 1과 1이 나오는 거 이거는 한 가지겠지만 1과 2 나오는 거나 2와 1이 나오는 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게 6개가 있을 거고 나머지 30개는 똑같은 게 두 가지씩 있을 거니까 15 더하기 6해서 얘는 표본공간의 원소 개수가 21개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30이 어디 아니 총 36개인데 총 36가지인데 네. 1, 1, 2, 2, 3, 3, 4, 4, 5, 5, 6, 6은 원래 밖에도 모르니까 그 6가지에다가 나머지 1, 2, 2, 1은 한 가지로 쳐야 되지 않아? 어떻게 구분할 거야?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나머지 30개는 똑같은 게 다 2개씩 있다고 생각을 해서 2로 나눠주면 이게 15개고 이게 6개니까 합하면 21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때 얘도 두 눈의 수가 같은 이 사건을 A라고 하면 됐니? 얘도 A의 원소 개수는 역시 몇 개야? 6개겠지? 됐니? 그럼 이때는 확률이 21분의 6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약분하면 7로 그러니까 3으로 약분하면 7, 3, 2, 3 그럼 얘는 확률이 7분의 1 그럼 얘랑 다르네? 됐어? 이러면 틀리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왜 틀리는 얘기가 되냐 하면 얘는 이 21개의 그런 사건이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기대하면 힘들다는 거지. 왜? 얘가 1, 1이 나오는 거와 1, 2가 나오는 건 1, 2가 나올 확률이 1, 1이 나올 확률보다 2배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주사이긴 하지만 실제 두 개의 주사의 눈이 바뀔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1 하나와 2 하나가 나올 확률이 둘 다 1이 나올 확률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지. 이게 높다고 기대하는 게 맞다는 거야. 이 확률이 얘보다는 높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맞는 거야. 그럼 얘는 이 21개의 가능성이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면 잘못 계산한 거야. 얘는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왜? 아까 수학적 확률로 정의를 하려면 모든 그런 사건의 확률이 동일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얘는 실제로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주사위를 서로 다른 놈으로 보고 풀어야 정확한 확률값이 계산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두 개의 주사위를 서로 다르다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두 확률은 같은 거야. 자, 쉬었다 합시다.